영화 컨택트처럼 인간이 외계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연필 소리와 교수의 나직한 목소리만 들리던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12개 지역에 거대한 조약돌 모양의 비행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화 컨택트, 원제 어라이벌을 통해 외계 언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과학의 어떤 원리와 맞닿아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검은 물체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주인공 루이즈 박사가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마주한 것은 중력이 뒤틀린 기묘한 복도와 하얀 안개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7개의 다리를 가진 생명체 헵타포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핵심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리도 문자도 완전히 다른 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루이즈는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자 헵타포드는 허공에 검은 연기 같은 것을 뿜어내어 기묘한 원형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과 달리 그들은 단 한 번의 분사로 복잡한 의미가 담긴 커다란 원을 그려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미 문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문장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가설인 사피어 워프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당신이 만약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없는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하늘과 바다를 보고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파란색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루이즈는 헵타포드의 문자를 연구하며 점차 그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갑니다. 원형의 문자를 해석할수록 그녀의 뇌세포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선형적인 시간,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동시적 시간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어를 배운다고 정말 물리적인 뇌 구조가 바뀌어 미래를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연한 조직입니다. 실제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특정 영역의 회백질 밀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영화는 이 과학적 사실을 극단적인 상상력으로 확장했습니다. 헵타포드의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시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만드는 고도의 소프트웨어였던 셈입니다. 루이즈가 그 언어를 완벽히 습득하는 순간 그녀의 뇌라는 하드웨어는 미래라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물리 법칙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빛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원리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에 있는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모래 위를 달리는 속도와 물속에서 수영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꺾인 지점을 본능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놀라운 점은 빛도 이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루이즈의 머릿속에 갑자기 나타나는 낯선 아이의 환상들은 사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실제 미래의 기억들이었습니다. 딸 한나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현재의 루이즈에게 동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태어날 것을 알지만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 그 아이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슬픔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영화가 단순한 SF 영화를 넘어 위대한 예술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헵타포드는 인류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선물로 줍니다. 그들이 3000년 뒤에 인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3000년 뒤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재의 과제와 같습니다. 루이즈는 이 언어를 통해 중국의 샹장군과 통화하며 전쟁의 위기를 막아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서 얻은 정보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훨씬 더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남편인 이안에게 다가오는 비극을 알리지 않고 기꺼이 그와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영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루이즈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아이와 함께 보낼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그 끝에 기다리는 거대한 슬픔을 기꺼이 껴안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슬픈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그 과정 속에 아름다운 장면들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과정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외계 언어라는 소재를 통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루이즈가 헵타포드의 문자를 배우며 그들의 시간을 공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과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공감의 능력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우리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타인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언어를 쓰는 외계인과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아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우리 사이의 다툼이나 오해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담긴 책이 있고 당신이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루이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